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심화 강좌 제 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7강의 주제는 그 3방식 중에서 522페이지에 보시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 첫 번째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법률상의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 요거를 대상 물건 가치가 형성이 같거나 비슷하대. 이걸 뭐라 그러냐? 거래 사례라 그래요. 그 물건이 이제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거야.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거래 사례하고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겠죠. 그래서 거래사 비교하여 대상 물건이 현황에 맞게, 그러니까 거래 사례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나왔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하는 거다? 가액을 구하는 거다. 요거를 이제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한 5년 전인가 요 그대로 해놓고 그 사정 보정 칸에다가 가로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문이야. 결국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대상 물건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른 물건 가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거래 사례라 그래요. 다른 물건이 거래된 상황이 대상 물건 상황과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대상 물건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조문이기 때문에 그 조문 그대로 해놓고 가로 형식으로 냅니다. 그리고 글자 하나를 이제 살짝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요. 그럼 거래 사례 수집하면 거래 사례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뭐 한다? 사정 보정한다 그랬어요.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그리고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할 때 가치 형성 요인이 우리가 일지계가 있었잖아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근데 일반 요인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교 작업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까지는 대상 부동산하고 이제 매매 상황하고 시장 상황을 일치시켜 준 다음에 이제는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해 준 거죠. 그래서 비교 작업인데 맨 먼저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요인 비교 작업 들어가고 면적도 차이가 있으면은 면적도 비교하고 뭐 기타 등등을 다 비교를 해요. 그 대상 물건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이때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교 방식에 구한 가격이라고 해서 비중 가액 또는 비중 가격, 가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 비교 작업이야. 이렇게 비교 작업. 그러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 요즘에 거의 90% 이상이 계산으로 뜹니다. 90% 뭐예요? 거의 100%가 이제 요즘에 계산인데 그 어쨌든 이제 그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의 이제 핵심은 결국 실무적인 핵심은 잘못된 사례를 선택하면 안 돼. 그 대상 물건하고 이제 유사한 사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례를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 사례와 관련돼서 사례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10년 이상을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은 요거 사정 보정, 시점성, 지역 개별 요인, 면적인 비교 작업이지. 이건 수집한 사례를 대상 물건 현황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이야. 이거를 사례의 나머지 작업을 사례의 정상화 작업이다. 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례 정상화 작업도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에 대한 논리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크게 두 가지인데 계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이 522페이지부터 거기 523페이지까지 그 네 가지가 이제 방가로 1번부터 4번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순서 약간 이제 달리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사례가 되려면은 먼저 첫 번째가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위치가 유사하다. 위치가 유사하다는 말은 지역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이 노원 지역에 있다. 노원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이다. 근데 그 노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사례를 저 우간다에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유사하다는 것은 그건 뭘까라고 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지역 분석할 때 논했었어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수집하면 가장 좋냐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죠. 어느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사례가 부족하고 없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위치 유사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1번하고 2번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유사하다는 말은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 가지고 선택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방가로 3번의 위치 유사성 파트에서 동그라미 3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비교 작업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례 부동산은 우리가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에 수집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에 수집할 때는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없어. 그럼 지역 간의 격차를 수정하는 작업을 지역련 비교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인근 지역의 사례를 선택할 때는 지역련 비교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 3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선정할 때 먼저 위치가 유사해야 된다. 위치가 유사하다는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 수집하는 건데 인근 지역에 수집할 땐 지역련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근데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지역련 비교에서 지문으로 또 계산 조건으로 나왔을 때 인근 지역에 수집할 땐 사례 선택 지역련 비교할 필요 없다는 동그라미 3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치가 유사하다고 해서 다 사례 부동산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적 유사성도 있어야 돼요. 물적 유사성이란 말은 개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례를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을 노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우간다에 있는 사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위치가 다르니까 비합리적인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 노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노원에서 사례를 선택해서 그 위치는 유사하네. 근데 단독주택을 선택했어.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선택하라. 이거는 물적 유사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적 유사성은 시험에 정답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적 유사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간적으로도 비슷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비슷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용상은 저게 나올 텐데 이거는 그 시점 수정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선택할 때 사례가 선택된 거래 사례가 거래된 시점, 그 거래 시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준 시점, 대상 물건 항상 기준 시점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기준 시점에 되도록 가까운 사례일수록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만약에 2019년도 10월 26일이다. 그러면은 기준 시점에 해당 당일날에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는 가장 신뢰도가 높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뭐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 한 달 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 가능성이란 말은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에 가까운 거래 시점을 가진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 보면은 이 시점 수정에 대한 논리를 잡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이내에는 거래된 사례를 선택하라라는 식으로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시간적 유사성이라는 말은 시점 수정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과 될수록 가까운 사례를 선택하라. 상식적으로도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감정평가하는데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사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위치도 유사하고 물적 유사성도 있어. 근데 100년 아파트가 없었지만은 100년 전에 이제 거래된 사례 가지고 평가한대.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비슷한 걸 선택하라라는 논리가 시점 수정 가능성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우리 책은 뭐 시점 수정하고 자꾸 헷갈리게 책이 나와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3번을 잘 보세요. 시점 수정 가능성이란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도 기출문제 지문인데 그래서 거래 시점을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럼 사례 부동산을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죠. 1일부터 10일의 그 사이에 그 위치, 그 계산 문제 나오기 이전 시대야. 그러면은, 사례 선정 기준을 냈을 때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던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사정 보정 가능성이죠. 사정 보정 가능성. 수집한 거래 사례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친인척 간의 거래라든지 아버지 아들 간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간의 거래된 사례, 정부하고 일반 국민 간의 거래된 사례. 그럼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확인이 되면은 본 당사자들이 이거는 이건 정상적인 금액으로 거래했어요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의심스러운 거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수집한 거래 사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정답으로 냈었냐면은 시험 문제가 이런 형식이에요. 수집한 거래 사례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으면은 사례 부동산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식으로만 문제가 나와요.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우리가 사정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사례냐, 가능하지 못한 사례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정 보정 가능성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된 거. 정상적으로 거래됐거나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수정이 가능한 사례는 사례 부동산으로 쓸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다면 무조건 사례 부동산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위물시사라고 많이 얘기해요. 위물시사인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돼.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례 부동산으로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례 수집한 사례가 인근 지역 또는 유사지역에 있는 사례가 아니야. 그럼 위치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개별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해. 탈락. 아파트 평가는 상가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탈락. 그리고 거래 시점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 비싸게 싸게 그런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정상적 수정이 불가능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수집한 사례 중에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한 사례를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해서 이거를 거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이제는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금액이 얼마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사례 부동산 가격일 뿐이니까 이거를 대상 부동산 현황에 맞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인 절차가 먼저 사정 보정부터 해야 됩니다. 사정 보정에 대한 논리의 개념은 그리고 우리 책에 523페이지 맨 밑에 대표성 없는 매매 이거 다 쓰잘데가 없는 것이고요.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례 정상화라고 돼 있을 때 52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개념이 앞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522페이지 사정 보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 1번을 한번 개념에 대해 읽어볼게요. 선택된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 개별적으로 게재되어 있네. 거래 사례가액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 가격순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한다. 말은 장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먼저 사례 정상화 작업 중에 사정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보정에 대한 개념은 수집한 거래 사례가 정상적으로 거래됐으면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사례네라고 확인이 된 거야. 사정 보정에 대한 질문을 출제위원들이 계산 형식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회 위에 나왔던 사정 보정 문제를 여러분들이 취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수준으로 내는구나라고 확인이 되는데 국어적으로만 잘 하시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사정 보정을 할 때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은 장황하지만은 수집한 거래 사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한 가격이야.
친인척 간의 거래, 채권자 채무자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 거래한 가격 수준을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했으면은 얼마에 거래했을까라는 거를 바꿔주는 작업.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 가격을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가격수를 바꿔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책에 이제 524페이지에 사정 보정을 할 때 뭐 사례 부동산만 보정하는 경우, 대상만 보정하는 둘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정 보정치를 구해야 돼. 사례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정보정치를 건드릴 때, 사정보정치를 할 때는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돼요. 그럼 정상 상태로 바꾸는 거니까 정상 상태에 거래한 가격 수준을 위로 잡고요. 그럼 비정상적인 상태에 거래한 가격 내용을 밑으로 잡으면 돼. 그러니까 비정상분의 정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사정 보정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정상 상태로 우리는 보통 몇 프로 100분율로 하면은 얘가 당연히 100%겠죠. 그럼 비정상적인 상태는 100%가 아닐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직은 이제 실체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집한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12억의 거래가 됐네. 거래 사례가 지금 12억이네. 근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얘가 정상 가격보다 이렇게 제시해줘요. 정상 가격보다 20%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판명이 됐대. 그럼 이거는 사례 부동산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지. 왜? 20% 비싸다는 보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가능해서 사례 부동산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사정 보정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지. 그럼 정상 상태니까 정상 상태 보다가 돼 있잖아. 그럼 보다가 붙어 있는 게 얘가 기준이야. 그럼 정상을 위로 간다 그래서 밑으로 간다 그랬어. 그 정상 상태를 위로 가는 거야, 위로. 그럼 위에다가 100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정상 상태는 100보다 20% 비싸다 그랬으니까 100보다 20% 비싸니까 120분의 100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사정 보정 후에 거래 사례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수집한 거래 사례가 12억이잖아요. 그 이게 12억짜리라 한번 가정해 봤어. 그럼 12억짜리가 비정상으로 거래된 건데 만약에 그런 사정보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쭉 진행하잖아요. 대상 부동산 가격도 비정상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사정보정을 해놓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2억에다가 사정보정이 120분의 100이 나왔으니까 120분의 100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12억 곱하기 120분의 100은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례는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얼마에 거래했어야 되는 금액이야? 10억에 거래했어야 될 금액인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서 정상보다 20% 비싼 12억에 거래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12억을 10억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억에다가 보정진 120분의 100을 해놓고 10억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쭉 진행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정 보정에 대한 논리야. 그럼 사정 보정이 다 끝났어. 끝나면은 아직은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수정한 사례 부동산 가격일 뿐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작업은 뭐 하겠어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점 수정에 대한 개념은 우리 책에 503페이지에 거기 꼭대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한대. 그럼 시간적으로 일치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불일치한대. 그러면은 가격 수준에도 변동이 이제 있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내용 그거 시점 수정 개념이죠.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어느 시점으로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한 작업을 우리가 시점 수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놓고 시점 수정에 대한 논리는 다시 52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지수법 변동을 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시점 수정에 대한 개념 말 그대로 여기는 시점을 수정하는 거잖아. 무슨 시점으로? 즉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을 무슨 시점으로?
기존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말 그대로 시점 수정이라는 거야. 사정보정은 수집한 거래사가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 상태 거래했던 가격을 바꾸는 작업이고, 여기 시점을 수정한 거니까 무슨 시점을? 거래사는 거래 시점이잖아. 거래 시점의 가격 수준을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으로 바꿔주는 작업이다라고 하시면 돼. 그러면은 당연히 시점 수정치를 논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시점 수정할 때는 이것도 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은 기준 시점에 대한 상황을 위로 놓고 거래 시점의 상황을 밑으로 깔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률법이든 지수법이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지수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의 지수는 만약에 100이다. 그럼 기준 시점의 지수는 만약에 120이다. 이렇게 논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래 시점이 지금 100이고 기준 시점이 120이면은 그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얼마가 20%가 가격이 변동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100분의 거래 시점을 밑으로 깔고 여기 120분의 하면 되겠지. 100분의 120. 이게 이제 지수가 주어진 대로 그냥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변동률법은 또 하나 주제는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거래 시점부터 대충 써볼게요. 기준 시점까지.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 상승률이 20%다. 그럴 때 시점성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그럼 거래 시점부터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그럼 거래 시점부터니까 얘가 출발점이라서 여기다가 100을 넣고 기준 시점까지 20% 올라간 거니까 100에다 플러스 20면 120.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점 수정에 대해서는 사정보정처럼 그래서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문제, 계산 문제 조건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 항상 거래 시점부터 기준점으로 바꾸는 거니까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내용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야. 이제 비교 작업이야. 비교. 세 번째가 비교. 비교 작업은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 그래서 사정 보정도 해줬고 시점도 맞춰줬어. 그리고 이걸도 빠뜨렸네. 그럼 시점 특징 중에 하나가 시점 수정이 끝났어. 시점 수정이 완료했으면은 이거는 무슨 부동산 가격이냐, 대상 부동산 가격이냐, 아니면은 사례 부동산 가격이냐라고 만약에 여쭤보는 지문이 있다. 그럼 시점 수정이 끝났으면은 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기존 시점입니다. 근데 기존 시점에서의 아직은 사례 가격이야. 대상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 가격이 되려면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하는 비교 작업이 마무리돼야지 대상 부동산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비교 작업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고 시점도 기준점 바꿔주면은 체급이 똑같아진 거야. 대상과 사례가 체급이 똑같아져 가지고 이제는 비교 항목으로 말 그대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 작업인데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하고 사례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뭘로 바뀌는 거야? 사례가 대상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사례가 대상 바뀌는 거니까 비교할 때는 항상 공통적인 상황이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항상 위로 가고요. 사례를 항상 밑으로 깔아준 다음에 문제를 이제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비교하는 작업할 때 그 방법이 거기 책에도 나왔듯이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비교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평점법이라는 것은 비교 항목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을 평점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평점법 훨씬 더 복잡을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이제 조건이 같으니까.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상승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총하식이 있어요. 상승식은 곱의 방식이고 총하식은 더하기 방식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태까지 전부 다 상승식인 곱의 방식으로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평가사 시험에는 그 총하식도 이제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시험 무조건 상승식으로만 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시지계면이잖아요. 사시지계면 사이 전부 다 곱하기가 있잖아.
이걸 상승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아직 실체는 와닿지가 않고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평점법이든 종합적 비교법이든 뭐든 항상 대상이 위고 사례가 밑이 대사 요 구조는 항상 맞춰주셔야 돼. 사례가 대상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지역적인 면에서 한번 봤더니 지역적인 면에서 대상 부동산은 대상만 쓸게요. 사례 부동산보다 20%가 우세하다. 만약에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준이 되는 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기준이 되냐면은 대상과 사례를 비교하는 거니까 뭐가 뭐보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다가 붙어 있는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기준은 100%를 잡아놓고 하는 게 원칙이야. 보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상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보다가 붙어 있는 게 사례 부동산이 보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사례가 밑이잖아. 그럼 요거를 뭘로 잡아요? 사례를 100으로 잡고, 대상은 이거보다 20% 우세니까 100보다 20% 우세니까 100분의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분의 120.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좀 반대로 해볼까? 개별적인 면에서 조사해봤더니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만약에 10% 열세하다 이렇게 냈다면 가정해 보시 바랍니다. 그럼 요것도 기준점으로 100%를 뭘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여기 보니까 대상보다 이렇게 나왔잖아. 대상보다니까 대상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대상이 위야 아래야? 위였었잖아. 대상은 위에다가 100으로 잡고 사례는 이거보다 10% 열세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10해서 90분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러한 형식으로 내는 거다라고 기본 패턴이야.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 요거 하나를 내는 것이고 평점법으로 하면은 요거를 전부 다 항목별로 세분하는 거다라고 그 기출문을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장하게 설명된 것은 책에 읽을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거기 예제가 이제 526페이지에 그 연습 문제로 잠깐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자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비중가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사례 수집하고 사시지계 면이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사시지계 면에서 보정 항목이 있는 것만 하시면 돼. 그 사례 부동산은 지금 얼마짜리 선택했어요? 기억해 보니까 대상은 면적이 900이고 사례 부동산보다 즉 대상이 사례보다 개별적으로는 10%가 우세하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은번의 사례 부동산 면적은 1000이네. 기준이점이 1년 전에 2억에 거래됐네. 연간 상승률은 뭐다? 5%야. 1년 전이니까 5%. 다른 조건은 똑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조건만 하시면 돼. 먼저 거래 사례 금액이 있죠. 거래 사례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2억으로 했네. 그럼 사정보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사정보정 자료가 있느냐? 사정보정 자료가 없었어.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곱하기 시점 수정 자료가 있어요? 시점 자료가 있지. 어디 있어요? 거래 시점이 1년 전에 2억에 거래된 거잖아. 근데 1년 전에, 기준점 1년 전에 거래된 건데 연간 상승률이 얼마다? 5%야. 그러면은 거래 시점이 요거잖아. 시점 수정할 때 1년 전이야. 그럼 1년 전보다 5% 올라간 거니까 거래 시점을 100으로 잡아보면은 여기보다 5% 올라간 거니까 105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5% 1년 동안 올라간 것이 5%니까 그럼 시점 수정 자료는 있네. 그럼 100분의 105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1.05겠죠? 그리고 지역련 비교 자료가 있는가라고 따져봤더니 자료가 없네. 지역련 비교 자료가. 그럼 할 필요가 없어. 있는 것만 하면 돼. 다 고배 방식이니까. 그래서 거기 또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면은 있네요.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고 개별적인 비교. 개별련 비교하는 거 보니까 거기 이제 기억에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 이 말은 대상은 사례보다 몇 퍼센트? 10% 우세라고 이렇게 나왔네. 우세. 그럼 여기 뭐가 보다가 붙어 있어? 사례보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사례에다가 뭘 잡어? 100을 잡고. 이거보다 몇 퍼센트 우세다? 몇 퍼센트? 10% 우세네. 그럼 110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1.1이네. 곱하기 면적도 차이가 있나요? 면적도 비교해야 되네. 면적도 주어졌네. 대상은 면적이 얼마다? 900. 사례는 면적이 얼마다? 1000이야. 그러면 대상이 항상 위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상을 면적을 비교할 때 면적이 1000. 사례는 맞나? 대상은 면적이 900이네. 대상은 900이고 사례가 1000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100분의 90과 똑같은 거니까 얼마다? 0.9가 됐네. 좀 다른 거 조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사시지계면 중에서 거래사례 가격 2억 주어졌고 사정보정 안 주어졌고 시점송 자료만 주어졌고 지역련 비교자고 안 주어졌고 개별련 비교자고 면적 비교하는 것만 나왔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만약에 비교하지 않는 항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100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평점법이면은 의미가 있어. 근데 상승시의 경우는 얘네들 결국 1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부터 계산기를 꺼내시는 거야. 그러면 사례가 얼마짜리다? 2억이잖아. 2억에다가 곱하기야. 100분의 105니까 1.05가 될 거 아니야. 딱 떨어지게 해줘, 우리 시험은. 2억 곱하기 1.05. 또 곱하기 100분의 110이 1.1이지. 또 1.1. 또 곱하기 1000분의 900이니까 0.9잖아. 0.9 하시는 거야. 즉 2억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 하면은 뭔가 금액이 나와. 여기서 금액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형식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금 푸신 거, 이런 형식으로 하나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비교 항목, 이런 형식으로 또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오른쪽 526페이지 밑에 장단점에 전혀 보실 필요 없어. 장단점도.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어떡하나? 요거는 이제 20회 이후에 나왔던 그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했던 그 기출문제를 구하셔다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고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결국 끝을 보여주는 가격이 얼마냐라는 이런 형식. 왜냐,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조건으로 제시해줘요. 그러면 사정보정하는 방법, 시점 수정, 비교 작업에 대한 논리를 다 이제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또는 이제 난이도를 조정했을 때 이 중에 개별적인 거 하나씩만 물어보는 경우에 있어서 사정보정 하는 거 요거를 또 좋아하고요. 시점성은 나온 적은 없고 그 비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 큰 타이틀로 사례 선정의 위문 시사하고 이제 보정화 작업인데 이것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요거에 대한 이제 지금 사정 보정의 개념과 하는 방법, 시점적인 개념과 하는 방법, 비교 작업하는 방법. 이 정도를 이제 정리하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그건 아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었잖아.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개념 정의할 때 그 거래사례가 들어갈 칸에다가 그걸 임대사례로만 바꾸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이제 뭘 강조하지는 않겠어요. 여기까지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또 우리 책의 528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비교 방식에 가로 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로 가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52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따로 공부하셔야 돼. 이게 물건별 평가할 때 우리가 토지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하고, 그리고 가격 공시 제도를 통해서 따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목차를 잡아서 한번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건 지금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31페이지에 이제 5번째 큰 주제가 있죠. 다시 큰 주제, 지역 개별 분석 우리가 논했고, 가격 원칙 논했었고요. 그리고 3번째가 원가법 논했고, 그리고 4번째가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 논했어요. 5번째 큰 주제 7개 중에 5번째 비교 수익 방식에서의 가격과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있어요. 이 수익 환원법에 대한 논리는 531페이지인데, 이 수익 환원법은 학문적으로 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는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평가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난이도를 조정할 때 어느 걸 기본 베이스로 내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환원법에 대한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낼 지문이 없어. 이게 평가사 시험에는 아주 복잡한 걸 낼 수 있겠지만 중개사 시험 시험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낼 지문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계산으로 나오는 거야. 통계에 의하면은 30회 때는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가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준비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의 시험법이 이탈한 아주 어려운 형식의 계산 문제가 뜨는 경우도 있어. 풀지 마시면 돼. 안 풀면 돼. 패턴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인지가 531페이지부터 쭉 진행이 될 텐데, 사실상 여러분들 531페이지부터 보시다가 어디까지만 보시면 되냐면은 535페이지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536페이지 수익하는 방법이라든지 537페이지 보충학습 있죠? 그리고 539페이지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거기까지는 전혀 보지 마세요. 보시면 오히려 에너지 낭비예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31페이지부터 530 이제 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5페이지까지죠. 5페이지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그 안에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낸다 계산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하는 법.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